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완전체입니다. 완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지난주에 그 MBC에 꿔줬어요. 예. 잘 봤습니다. 출연자를 임대했어요. 네. MBC 100분 토론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출연료를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줍니다. 그 자리에서? 동전까지 다 그렇죠. 세가지고 그렇죠. 세금 떼야 되니까. 진짜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얼마 받아요? 비밀이야. 비밀인데 사람마다 꽤 달라. 꽤 많아요? 사람마다 달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방송을 저도 한 18년, 19년 했는데 현금으로 주는 거 아, 처음이네요. 근데 지금 현금으로 주는 데는 제가 세금 없어요? 안 떼고 현금으로 주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한번 나갔을 때 쏠쏠합니다. 뗄 게 뭐 있어? 뭐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주는데. 아니 요즘 5만 원 올랐어요. 몰랐어요? 저 표정.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 증인으로 안 부르나? 그래서 교통비잖아, 교통비. 그게. 교통비. 쏠쏠하네요. 그거는 저기예요, 면세 대상이에요. 그렇군요. 법원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이런 거. 그게 다 똑같습니까? 액수가? 그렇죠.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면 이상하잖아. 우리 진작에 또 폭동 다르게 일으켜야 돼. 네. 아, 저기 뭐 제주도에서 오면 더 많이 주고 뭐. 그런 건 해줘야지. 그 제주도에서 5만 원 글쎄 갖고 그게 어떻게 와요? 고려되는지 난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비 줘요. 차비. 차비 따로 줘요. 아, 그런가? 진짜?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다양한 재판 경험을 가지셔서. 자, 오늘 바로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소개 좀 해주시면. 소개를 안 했군요. 방송인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주식을 보다가. 아이고, 세상에.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주식. 1500 깨졌나? 그럼 1500 깨졌죠. 지금 뭐 1545. 400대예요. 지금 10년 전보다 더 뒤로 후퇴한 거죠. 이렇게 빠진 건 저 처음 봤어요. 천선 무너지는 건 뭐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야, 천선 넘어가면 그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떨어지겠지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긴 하는데 지금 워낙 물려 계신 분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식하세요? 저는 뭐 재미로 조금씩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눈이 빠지려고 그래요. 천선이 깨지면 아마 그때 저기를 내겠다. 삼성에서 몰래요? 상속세를. 그래요. 그때 좋은 전략인데요. 상속을 추진할 가능성이. 그래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거는 모르죠. 뭐. 상속세 이미 살아계신데 무슨 뭐 이미 하셨는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잘. 이건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모르죠, 이제 그거는. 비로소 운명하시는 건지. 지금은 저 돌아가시고 싶어도 못 돌아가세요. 상속세 너무. 안타까운. 다른 각으로 또 생각을 하시네요. 네, 나는 그렇습니다.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 이거 눈물이 이 나오는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삼성에서. 예. 자,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예. 고향을에 지금 출마하셔가지고 선거운동이 요즘 그렇게 썩 바쁘지 이번 않으셔가지고. 선거가 예. 진짜 그 유례 없는 선거인데요. 예. 일단 뭐 선거 운동도 그렇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낮은 데다가 그래서 나는 투표율이 사실 굉장히 걱정돼요. 50%가 네. 안 될 수도 있겠다. 50%가 안 되는 정도?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원외 우리 저기 후보들은 후원금을 이때 좀 모아야 선거를 치르는데 심리가 이러니까 후원도 안 해요. 후원회도 열 수도 그래서 없겠네요. 굉장히 지금 원외 후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게다가 마스크 쓰고 선거 운동을 하니까 얼굴 알려야 될 사람들이 얼굴을 못 알려. 그 투명 마스크 사세요. 투명 아니 마스크. 그거 있는데 이게 저 조리용 마스크 있는데 그 조리용 마스크를 쓰는 거가 또 남들은 다 이게 지금 딱 완전 무장 같은 가리고 걸 하는데. 하니까 저 애매하죠. 예. 좀 그래요. 그래도 아니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은 이 무죄야.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런데 아시니까. 마스크에다가 그러면은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 부분에 사진 붙여. 아니 그래서 이제 피켓의 사진을 아. 피켓 들고 있는 피켓의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참 희한한 풍경이에요. 희한한 선거 풍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유. 명암 없는 선거. 그래서 사실은 이 온라인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 중요하고 이런 방송 그래서 바쁘시죠 요즘. 아니 근데 선거 날짜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내가 왜 바빠? 후보들 소개도 막 여러 군데 해야 되고. 예, 막. 좀 뭐 그런 면에서 좀 바쁘긴 한데 좋은 분들 소개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서 네. 저 기분 좋습니다. 아주. 예. 바뀌진 않겠죠 선거 날짜? 그냥 그대로 가는 선거 거죠. 날짜 바꾸기 쉽지 않겠죠? 그건 쉽지 않겠죠. 안 바꿀 거예요.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죠? 저는 뭐 선관위 누구 걸려갖고 막 시스템 마비되고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정도의 컨트롤 능력이면 그 정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땐 보이네요. 조금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또 이게 기대를 이제 해봅니다. 제발 그랬으면 예. 좋겠네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한 건데 선거 연기를 먼저 꺼내는 쪽이 네.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그죠. 걸 고백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냥 불리한 민생당만 계속 외치다가 지금은 뭐 그마저도 쏙 네.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기 책을 내셨어요. 오. 예,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어이구 책이 두껍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최민희 의원님이 이번에 출마를 하시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 출판 기념회용으로 만 드신 거 아닐까? 책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책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와 읽으셨어요? 읽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 개혁 운동가 아니 너무 센 책이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제 이동희 형이 사무실에서 좀 읽었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그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알죠. 근데 예. 이제 그때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하고 굿바이 이 아토피 요거는 말 그대로 진짜 굉장히 시용서였어요. 시용서. 예, 많이 나갔어요. 네. 아마 여전히 거기서 받는 인쇄로 예, 예. 빌딩 좀 주시고 세우셨다는 한다고. 인쇄로 빌딩 세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언론 개혁 운동가 최민희의 그런 삶의 여정과 또한 이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네네네. 이 대한민국 언론 개혁의 역사도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왕이면 좀 크게 좀 클로즈업 한번 네, 해주세요. 크게. 예. 자, 크게. 예. 또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런 검찰 개혁 화두 요 내용도 소상히 또 언론 개혁 화두도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전 이건 정말 돈 주고 사도 그 가치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겁니까? 아, 팔까요? 난 지금 광고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스태프들이 답을 안 해. 팔까 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 분산 판매보다는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많이 그게 집계가 사주셔야 돼야. 그게 좋죠. 예. 김용민닷컴에서 많이 팔려봐야 책이 지금 4권인가 5권밖에 없는데 거기서 1등 해봐야 무슨 소용이 그거 다 있습니까? 김용민 씨 책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언론 아니, 개혁이 좀 너무 센 책인 게 티가 나는 게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 예, 아무래도 예스24에서 사신 것 같은데 본인 책을 자,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 책은 총선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언론 개혁의 길로 갈 것이다. 네, 뭐 이걸 좀 예측하시고 쓰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정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언론 개혁은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정부는 뭘 할 일이 있어요? 정부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부가 우선 무엇보다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만 해도 방송들이 그렇게 함부로 오보 왜곡보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솜방망이 처벌, 네, 그리고 서로 눈치 보기, 정파적으로 눈치 보기 그 뭐 여야 예, 몇 대 예. 몇 이렇게 돼 예,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지 못해서 지금 방송 보도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 사실 이거 정부 기능이에요.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제어가 심사를 제대로 하면 엄격하게 하면 습관적으로 왜곡 보도 내보내는 방송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신문사의 세무조사 같은 거는 네네네.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세무조사를 정례화시켜야 됩니다. 정례화? 예, 정례화. 그러니까 정례화하면은 뭐 이건 뭐 무슨 언론 탄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네, 예. 정례화.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지금 화두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언론사도 기업으로서의 정부 감독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언론사에 대한. 네,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책 제가 한번 소상히 좀 읽어보고요. 의원님 저기 관훈 라이트 클럽도 한번 나오세요. 네. 거기서 언론 얘기 좀 하시죠. 정치 얘기도 하시고요. 예, 예. 책 들고. 책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권 팔아드릴게. 고맙습니다. 아니 뭐 브로커예요? 뭐 청구를 받아드리겠다고 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좀 나누. 예, 뭐 지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예. 자, 우리
정체부서 싱크와의 우리 또 개근상이십니다. 예. 김성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노지각, 조퇴, 노결서. 자, 아니 근데 저 올 때마다 항상 먼저 와 계시고 저는 그 성실한 모습에 제가 반했습니다. 제가 여기 말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대단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시게 됐어요. 네, 그 열린민주당에서 1000명의 당원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한테 추천권을 드렸고 네. 거기서 뭐 몇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는데 여하튼 순위가 낮진 않았다고 추천에 응하겠냐라는 제안이 당에서 들어와서 네. 사실 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더 늦기 전에 칼을 뽑고 죽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일단 칼을 뽑았습니다. 죽어도 됩니까? 안 되지. 말이 그러지. 말이 그런 거지 이 사람아.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거지. 왜 죽어 내가. 아니 칼을 뽑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살 것 같으니까 하지 죽을 것 같으면 하겠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얼마 전에 응모를 하셨는데 열린민주당에서 이제 또 새롭게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세요. 네,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네. 이렇게.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토막당이라고 내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아주 너무 우리는 항상 정파를 초월한.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아주 너무 제가 열린민주당에서 저를 비례대표 후보로 뽑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저는 비례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굉장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고순이셨다고 그래요. 전원이 있더라고요. 압도적인. 네. 자, 뭐 지난주에 MBC 100분 토론을 보면은 뭐 저기 이준석 역할을 하시고 이제 정봉주 역할 하시면 되겠네요. 자꾸 저를 왜 그쪽으로 아니 밀어요? 지난주도 그 구도가 그랬어요. 그날 그래요? 정말 예. 정봉주 전 의원 나와서 광 엄청 팔았죠. 예. 저 너무 재밌게 야. 봤어요. 네. 자, 그리고 저는 토론 날로 나온 게 아니고 광고하러. 광 팔러. 그래서 광 많이 파셨어요.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봉주 진짜 형님. 재밌어요. 예. 자, 오늘 저 광고부터 좀 가겠습니다. 네. 야, 여러분 또 순살게장 나왔습니다. 순살게장. 그리고 또 순살게장. 이것도 이건 이제 고추장 쪽이고 양념 쪽이고 양념게장. 이건 이제 간장 쪽이고. 간장게장. 예. 정말 좋은 껍질에만 게장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 김용민닷컴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요게요. 예. 자, 맛있지만은 먹기 불편한 꽃게장을 먹기 편하게 순살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 발라버린 거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맛있고 간편한 순살 꽃게장입니다. 껍질 깨느라 고생할 필요도 이거 없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껍질 이거. 뒤처리 부담도 없고. 이건 네.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예. 너무 맛있는 거 보셔서 또 자, 재미있는 이 목포에 가야 맛볼 수 있었던 순살게장을 이제 집에서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목포까지 가다 보면 또 이래저래 교통비도 그럼요. 들고 예. 피곤하죠. 자, 집에서 이제는 김용민닷컴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밥도둑입니다. 네. 전과 구범이에요. 네. 저는 뭐 대단한 밥도둑입니다. 예, 네. 정가로 따지면 사형당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엄청 맛있습니다. 예. 대전에 정이 없습니다. 워낙 항상 맛있기 때문에 네네. 맛이 바뀌질 않아요. 킬러입니다. 자, 예. 순살게장 한 통이면 밥 두세 그릇은 일도 아닙니다.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모두 맛있습니다. 간장게장은 짜지 않고 감칠맛이 끝내주고요. 양념게장은 매콤달콤한 풍미가 강력합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성은 100g과 200g이 있는데 100g이면 두 사람이 한 끼 네. 맛있게 비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몇 g이죠 이게? 요게 몇 g인 것 같은데 요게. 이게 200g, 이게 200g. 이보다 작은 게 또 있었군요. 요거 네. 100g. 그게 아, 100g이었어요. 조그맣겠구나요. 그러네. 예. 자, 이 100g이면 두 사람이, 200g은 한 4인 가족 정도가 드시기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4인 가족 이상이 아니면은 순살게장만큼은 조심스럽게 100g 단위로 추천합니다. 왜냐면 2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예. 자, 그리고요,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으로 12개월까지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빨리 근데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 맛있으니까 이건 뭐- 밥도둑이니까 금방 소진이 됩니다. 하루면 다 먹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자, 순살 간장게장 100g 9,900원, 순살 간장게장 200g 18,900원, 순살 양념게장 100g 11,900원, 순살 양념게장 200g 21,900원입니다.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한 번 맛보면 숟가락을 놓기 힘든, 요즘처럼 답답하고 우울할 때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얌 테이블의 순살게장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좀 빨리 내려놓으세요. 이따 한번 뜯어봅시다. 네, 이거 좀 예, 먹게. 맛있어요. 아이고. 진짜 맛있네요. 저 이거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오. 왜냐면 예.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게장을 잘 안 먹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먹나 했더니 게장이 손에 묻고 뭐하고 이런다고 그렇지. 먹기 맞아, 불편하죠. 귀찮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신청해야 돼요. 네. 좀 신청 좀 해주세요. 아 이건 정말 일단 편하네요. 그렇지. 아주 간편하고 그리고 비린 맛이 좀 없어요. 이게 비린맛이 사실 비린맛 때문에 게장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게장이 약간 잘못 담그면 많이 비리거든. 그러면 비린 맛이 전혀 없어서. 먹다가 이제 멈춰요. 그 손에도 냄새 배잖아요. 네. 어우, 양념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여기에 집에 참기름 있으시면 참기름 그렇지, 한번 참기름 한 방울 딱 살짝, 넣으면 네, 하시면 진짜 기가 양념에다가. 막힙니다. 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일 때문에 목포를 자주 갔었는데 진짜 거기에 맛있다. 가면 그 장터라는 목포역에 나가면 바로 있는 이 양념 게장 살 집이 있어요. 이렇게 살을 바른 양념 게장을 해서 주는 집인데 줄을 어디까지 서서 먹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 거도 그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발라진 게살을 먹어봤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매운데 맛이 좀 뒤지지 않네요. 예. 야, 어떻게 해야 돼? 장바구니. 이 매콤. 어제 바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아이고 세상에. 중요한 거는 나는 이 빨간 거랑 이 노란 거 두 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 요즘 아내가 재택근무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요? 근데 일이에요, 일. 없어요. 점심 뭐 먹어야 되나. 아, 그렇지. 저녁 뭐 먹어야 되나. 진짜 힘들어. 하루 종일 그 고민이에요. 먹고 돌아서면 저녁 저희 뭐 일단 먹었지. 세 이거 개 좀 이거 해주세요. 고민이에요. 그럼 제가 즉시 집에다 이거 입금할게요. 사놓으시면 굉장히 좀 그런 고민이 진짜요. 더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그 양념 진짜 맛있다. 간장도 맛있는데. 이 양념이 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감칠맛이 쏠쏠하네요. 섞어 먹으니까 맛있어요, 저는. 두 개. 그래요? 네, 두 개를 또 섞어 먹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자유한국당이 먹었어. 자유한국당이랑 우리랑 섞어가면서 만나는 거지. 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관심이 그리고 없는 거야. 박원석 의원님은 다 먹었어. 이거 알러지 있대. 아니 내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먹는 거를 좀 꺼려요. 근데 그 알러지가 아무리 봐도 나는 껍질과 연관이 있을까. 아, 껍질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래서 혹시 모르죠. 그 갑자기 좀 알러지가 방송을 나타날 숨 아니 근데 그런 알러지가 아니고 겉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속이 많이 쓰려요. 그건 알러지가 아니라 혹시 위험이 있는 게 아닐까? 약줄로 근데 게장만 먹으면. 게장만 드시면 삶은 게는 또 괜찮아.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입에서는 맛있으니까 계속 먹어요. 근데 먹고 나면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흐른다 그러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한 만약 끼- 이게 그 예, 반응이 예. 없으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도둑이다. 와. 다 먹었어. 이 짧은 시간 안에 밥 한 끼를. 예? 밥 한 공기를. 야. 내가 이걸 왜 챙겨놨게요? 가져가시라고. 가져가려고? 가져가서 집에서 먹으려고. 좋습니다. 가져와서 깔끔합니다. 드세요. 나는 좋다. 살 거야. 세 개. 아니 열었기 때문에 아깝잖아. 아니 김용민닷컴에서 왜 이게 물건 가져오신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남으면 집에 가져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 꼬막 가져갔잖아요. 네, 꼬막.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다고. 근데 원래 이것도- 아내들은 반찬 가져오면 좋아해. 예, 너무 좋아요, 진짜. 당장 그날 저녁에 팥죽 아내도- 썰어갖고 네, 꼬막 맞아요, 꺼내갖고 맞아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소면 삶아갖고 소면이랑 꼬막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집에서. 박원석 의원님 이거 너무 소중하게 요 딱 가져가서 이거 가져가세요. 저기 야식을 먹어야지. 딴 걸로 했어. 이거 야식을. 가져가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예. 내일 점심 해결 가져가세요. 된대요. 이 재택근무 때문에 참 갑자기 내가 막 애매했는데. 좋아지죠. 오늘 예. 먹어야겠다. 의원님 막 너무 존경합니다. 갑자기 제가 좋대요.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너무 잘 아유,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방송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출연료 정말 나오지, 너무 밥 나오지, 행복해. 예. 상식 사이즈. 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이슈 들어가기 전에 칭찬을 좀 제가 받을 일이 있습니다. 무슨 네. 일입니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공천, 비례대표 공천에 불만을 품고 다시 하라고 빠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평원나무가 보다 못해 황교안 그리고 염동열인가? 염동열 그리고 박형준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남의 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죠. 불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박형준 위원장은 네. 방송에 나가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는 혹시 또 이거 뭐 황교안이 한선교가 나중에 가서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럴까봐 좀 내심 고민이 됐는데 오늘 한선교가 아주 그냥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면 아니 뭐 선관위가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고발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선거법 위반이란 게 무엇인가? 네, 고발한 거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또 큰 길을 가시는구나. 또 한선교의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발언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이것까지 나왔는데 이게 처벌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 전에 근데 수사하지 사실은 선관위가 이럴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아예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 그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등록을 취소시키는 그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놨고 네네. 그 소송의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그렇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내일입니까? 내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일종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위한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정당에 해당하지 않고 또 민주적인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나 운영에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27일 전에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내일 아마 선고를 법원 공보관이 오늘 내일 선고할 거라고 27이라고 하면 후보 등록. 네, 후보 등록 전에 할 거라고 했는데 내일 한다고 그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내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법원이 가처분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건 진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용되면은 미래한국당의 모든 행위가 다 중지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비례대표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든가 또 다른 위성정당을 만들든가 마치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이 시점에 가능합니까? 글쎄요. 있는 정당에 간판만 갈면 돼요. 그래요? 지금 정당 명단 30개나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손 잡으면 되지. 그렇게? 그래서 좀 덜 티나게 위성정당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제동이 걸리면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여당이 만드는 위성정당도 그것도 사실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 비례연합정당. 네. 열린민주당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죠. 조금 다르죠. 여기는 아예 뭐 여당이 그에 관해서 어떤 언급을 안 했고 오히려 선을 긋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열린민주당은 좀 다르죠. 그리고 여당 구성원들이 옮겨간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건 좀 성격이 다르고 물론 이제 이 판결이 내일 나오는 판결이 다른 케이스에 바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고 네. 또 그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어쨌든 뭐 집행정지 신청이나 네. 소송이나 이게 제기될 수도 있겠죠. 야, 그 만약에 내일 인용이 되면은 미래한국당으로는 이제 후보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못 낸다고 되고. 봐야죠. 네. 그 판결이 선거제 나올 가능성은 없고 선거 이후에 나올 텐데 뭐 이건 뭐 선거 전에 뭐 집행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여서 그렇지. 내일 만약에 그게 인용되면은 미래한국당은 기능을 못하는. 아니 그럼 그 안에 당에 있던 그 공천받은 비례대표 공천받은 사람들도 다른 당으로 못 가는 겁니까? 아니 그거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탈당해서 다시 입당하는 걸로. 그거 모르겠다. 그거 아니 애매하다. 그거. 탈당해서 다시 가면 돼요. 그렇죠. 탈당이 할 수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당과 달리 개인은 자유가. 근데 이제 뭐 거의 아사리판 엉망진창 엉망진창이네요. 코미디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또 뭐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거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국민들 눈치가 있는데 그건 뭐 몇 달 전에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선거 국민 눈치 임박해서 봅니까? 지금 국민 눈치 안 보죠? 그래도 이 보니까는. 상황까지 왔는데 설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소위 말하는 미래한국당이 팽창을 못하는 게 그 30%에 딱 굳어 있는 거고 그 30%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30%고 그래요? 어디 절대 다른 데를 가지 않을 30%랑 저는 그게 뭐 확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런 부도덕한 짓을 했으니 나는 다른 당을 지지하겠어라고 고개를 돌려봐야 갈 데가 없는 걸요. 뭐. 지금 신동욱 공화당 총재를 잘 영입해서 거기다 당 하나 오늘 차리든가 하면 되겠죠.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청사퇴했잖아요. 종로 출마하는데. 부결되고 나서 네.
그리고 바로 미래통합당에서 4명의 차기 지도부가 옮겨갔어요. 원유철, 뭐 장석춘 네. 뭐 등등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지도부도 이 위성으로 만들었는데 새 지도부도 위성을 만들겠다고 지금 탈당하고. 아 이게 너무 후한무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 보고 국민들이 그래서 원유철 의원이 당 대표를 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런 뭐 정도 이제- 위성정당은 사실은 선관위가 어떻게 제지를 안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요. 선관위가 이 애초에 이 출발이 선관위의 판단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시킨 출발이 자매정당을 등록을 받아준 거예요. 그때 등록을 안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록을 안 받았을 때 위헌 소송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관위가. 그게 법망의 미비인데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은 21대 국회에서 자매정당 못 만들게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하고 이렇게 좀 정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참 그리고 참 저희도 비참합니다. 지난번에 네. 한번 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 해석을 하는 데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법을 해석했으니까.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당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미래한국당 만들어도 돼라고 선관위가 말한 건 선관위가 유권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정의당에서 지금 한 것처럼 해서 처분 시간 법원에 가면 니네 정당은 무효야, 당선자도 다 무효라고 하면 무효인 거예요. 선관위가 재판관입니까? 선관위가 판사입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리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가져가서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20명씩 뭐 국회의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정당을 없애거나 해산시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정치적 부담은 되겠지만 네. 여튼 선관위의 결정이 이 바이블인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데 이럴 때 선관위가 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보통 쓰는 게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그리고 거쳐야 하죠. 지금 저 비례대표 명단도 뭐 기존 비례대표 명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걸고 비례대표 명단 다시 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선거법 다시 위반 짜겠다. 같아요. 근데 이 비례대표 명단은 이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민주적 공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선거법 개정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황교안의 그 컨트롤을 받아서 황교안 대표의 컨트롤을 받아서 작성된 비례대표 명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이 명부를 인정하면 안 된다. 네. 접수를 거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민주당은 중앙위에서 민주적인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중앙위원 600명이나 되고 뭐 국회의원, 시도의원 뭐 각 분야 노동, 여성 등에 해서 순위를 투표를 하는데 여기에 20%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던 당규가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명 뽑는데 20명 중에 4명만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 정해놓고 나머지는 민주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고 미래한국당은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찬반 투표만 하는 거 이건 또 민주적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법이 이것저것 바뀌면서 너무 정신 없어져 갖고 전반적으로 공정한 룰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점이 많이 있어서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초창기에 나중에 가면 또 선거 임박해서 못 하거든요. 2020년으로 시한을 박아놓고 논의를 하든가 여야가 같이 모여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선거 2번 못 치러요. 예.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뭐 그럴 됩니까? 가능성도 있죠.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워낙 최근에 뭐 이해 못할 결정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기각된다면은 어쨌든 뭐 계속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텐데 네. 더 노골화되겠죠. 더 법원마저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에 그 고성국 TV를 참 열심히 봅니다. 고성국. 왜냐면은 제가 느낌에 뭐 팩트는 아니고 황교안이 우리 고성국 형님한테 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완전. 예. 고성국의 논리가 결국 황교안의 논리가 돼. 근데 이제 공천위원장 얘기까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2명이 거론됐었죠. 고성국 그리고 전광훈. 네. 전광훈 감옥 갔고. 예. 근데 이제 그 고성국 박사 얘기는 새 당을 만들자. 새 위성정당을 만들자. 사실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면은 거기도 이제 그 캡 씌운 거는 이제 뭐 언감생심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위성정당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에다가 얘기하는 거지. 야, 너 저기 이쪽으로 안 넘어갈 것 같으면은 미래한국당 뭐 공천 받아도 안 넘어오면은 말짱할 거야. 거기서 한번 그 저기 한선교 그리고 공병호 이름으로 한번 표 받아봐. 표가 받아지겠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20명 안에 황교안 공천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래도 그 결국 미래통합당이 배경이 돼야 미래한국당에게 표를 찍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아주 골 때리게 됐습니다. 예, 정말 한선교 씨가 오늘 이렇게 황교안에게 강펀치를 날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혹시?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딴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뭐 본인이 처음에 여기 오면서부터 일정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온 게 아닌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야 이게 뭐가 되겠나 싶었겠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거 데이터 나오고 하면 잘하면 이게 교섭단체도 될 수 있고 잘하면 교섭단체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선거법은 어쨌든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공천에 감나라 배나라 못하게 돼 있고 내가 뭐 내 길 가면 그만이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준 명단을 다 20번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공천을 했고 이게 넘어갔으면 이제 마이웨이 할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였는데 뭐 최고위원회가 어쨌든 그걸 용납하지 않은 데다가 오늘 그 선거인단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손 털고 나간 거죠. 욕하고. 아님 말고 가소로운 자들이 이러면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한선교가 황교안한테 강펀치를 날리기 전에 유영하를 통해서 박근혜가 메시지를 냈잖아요. 응?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유영하가 낙천되고 2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네네네. 최민희 의원님이 예측을 하셨죠. 예, 제가 제가 그 한선교 손에 의해서 낙천이 된 듯 보이지만은 결국 박근혜의 불편한 메시지가 한선교로 하여금 황교안에게 강펀치를 날리는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하다. 그렇죠. 그런데 무리해. 어쨌든 박근혜 비웃지 마세요. 네. 아니, 비웃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자격지심입니다.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람이 우리는 여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그런데 허탈하게 웃은 걸 뿐입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 어제 나온 메시지는 그거죠.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그 시즌 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차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영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유공화당 아낍니까? 부활입니까 그럼? 뭔가 하시겠죠. 아니 그 한 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이제 감옥에 계신 분이 저는 그렇게 처음에 그 하는 메시지 나왔을 때 그냥 메시지가 나왔어요. 제가 방송 토론할 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화 변호사에게 공천 주라는 뜻 같아요. 이렇게 아니 그렇지.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유영화 변호사 공천 신청을 미래한국당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은 뭔가 나도 케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네. 정치인이라고 감옥에 있다고 네. 전직 대통령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영하가 멈출 것인가? 그 멈추기 쉽지 않죠. 그리고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이 네. 유영아 아닙니까? 근데 유영아가 부탁을 했는데 그걸 끊기도 그렇고 또 그 유영아가 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좀 써주세요. 이걸 내가 왜 써? 안 써줘요? 나 그만둘게요. 한번 새로 변호인 구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그걸 또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인데 그런 협박이 통할 전 무슨 건가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나? 박근혜를 아니, 그게- 다른 여러 그 역대 대통령하고 아니, 저는 같이 올려놓으면 기분 나빠들 하세요. 그래도 저는 물론 이해 안 가는 일을 벌려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됐지만 아무 말대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뭐 메시지를 내고 통합하라고 그랬는데도 갑자기 뭐 공천 탈락했다고 또 메시지를 주고 야 이게 좀 이게 아니, 근데 맞는
그런 건가? 아니 이게 궁박한 처지에도 여봐 사람이 그런가? 뭔들 못하겠어. 벼랑 끝에 서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예. 그 마지막 기준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받잡고 하던 황교안 대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막 감동받았다고 하고 막 그랬겠잖아요. 그때. 예. 글쎄 말이야. 아니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감동받았다고 네. 했겠죠. 알겠습니다. 뭐 저기 미래 한국당 미래통합당 얘기 뭐 더 할 거 있을까요? 저는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네. 강남을인가요? 음. 그 박진. 아, 예전 이라는 종로. 박진 전 예, 예. 의원이 공천을 받았더군요. 네, 이 부분은 발표났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종로에서 국회의원 언제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게 16, 17, 18. 한나라당 때 MB 한나라당. 전이었나? 네, 예, 이건 정말 아마 그럴 것 한마디로 같은데. 얘기하면 음. 진짜 올드보이의 귀한 음. 이고 그만큼 지금 미래통합당이 인재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다. 네. 예. 그 사실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말씀도 그랬어요. 저기는 사람이 없어서 총선 때 망할 거라고. 아이 그래도 제1야당인데 제1야당 누가 오냐고. 인재 영입해봐야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박진을 세운 건 그 언제적 박진을 세웠겠습니까? 저는 은퇴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했던 거죠. 예, 사실상 안 했던 은퇴했다가 겁니다. 얼마 전에 종로 출마한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랑 종로에서 어디 차를 마시던 사진이 나왔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출마가 아니고 이제 황교안이 종로 도와달라. 출마하면서 예. 도와달라. 거기 삼선을 지냈으니까 찾아간 거고 그동안에 정치 그만두고 뭐 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한 거였죠. 네. 은퇴 당한 거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급히 그 강남을에 공천받은 그 원래 후보를 공천을 취소하면서 그게 무슨 뭐 어디 금융감독위원회인가 어디서 금융감독원인가에서 징계받은 내용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자체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 회사의 과장이 잘못한 문제로 그 이제 관리 책임자로서 징계를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게 뭐 일단 김용호의 사천 논란이랑 하면서 황교안이 한 방 먹인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게 이슈가 되는 것도 꺼림직했을 거고 또 썩 마음에 드는 공천도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급히 취소하면서 급히 한 수를 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드보이를 데려다 놓은 거죠. 그 원래 이제 정병국 의원이 거론됐었어요. 근데 거긴 반대가 너무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병국 의원에 대한 반대가 또 많았던 거죠. 네,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미래한국당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정말 언론은 미래통합당을 예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를 생각해 보면 뭐 난리 났을 것 같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저기 뭐 미래통합당이 그 미래한국당 그 저 공천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다 고쳐라 이러니까 황교안의 이런 협박인데 예. 부당한 공천 개입인데 서울신문 같은 신문은 황교안 통했다 타이틀 이렇게 달았어. 미친놈들 아닙니까? 뭐가 기준이 좀 언론의 기준이 정말 이상해져 있는 통했다 아니고 느낌이에요. 통했다 했어요. 통했다가 아니라 통했다. 이건 진짜 좀 정신 나가도 이런 이거는 그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이라는 외피를 쓰고 김종인에게 선거를 다 던져놓고 본인은 종로에서 집중해서 될까 말까 한 판이었는데 자기가 30년 검사한 거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난다긴다는 전문가들도 다 나가서 떨어진 이 선거판에서 선거를 맡으면서 김종인 대표한테 가서 같이 공동 선대본부장을 하자고 하니 김종인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김종인 대표한테 만약 선대위원장 자리를 주고 자기는 종로로 빠졌으면 지금 이런 모든 일을 김종인이 해결하고 다닐 거고 김종인이 그 여자 잘해. 워낙 많이 해봐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 데미지가 안 가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남병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이 김용호한테 마음에 꿍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는 걔지? 얜 제껴. 그래 제껴놓고 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라지 하다가 아 그래. 그때 나 카페에서 차 마셨던 그분 박진우를 모시고 오자. 지금 이 본인 머리에서 나오니까 뭔가 좀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강남에서 이런 사람이 강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겠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김종인 대표가 태영호 공사 공천한 거 어디 저런 걸 강남 갔다 왔냐고 말하는 게 저런 거라고 했습니까? 저런 사람을 정확한 이렇게 어디, 뭐 예. 너무 이렇게
토를 잡으면 난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쓴다고. 국민적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 국민적 망신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강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김종인 대표가 잘 알고 한 발언이거든요. 확실히 그러면 선거에는 그런 뭐가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예. 강남 공천했으면 저렇게는 안 한다고요. 근데 언제적 박진을 저기다 갖다 놓고 아무나 꽂으면 찍으라는 대로 찍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뭐 지금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큰 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황교안 대표의 이러한 정치적 미숙함이 이번 선거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나. 아니 나는 그 강서을 거기 저 김성태 지역구인데 거기 김태우를 꽂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를 너무 보는 거야. 공관여들까지 포함해서 내 생각에. 아니 지금 김태우라는 사람이 뭐가 검증됐습니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건지도 모를 폭로를 연발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공격했다 그런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더블 스코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 김성태는 자기 저 자유한국당 아니 미래통합당 지역구였어요. 거기를 내주게 생겼어. 그렇다고 다른 데서 또 가져올 수 있느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공천을 어떻게 한 건가 싶어요. 근데 이런 공천으로 과연 국민들에게서 신임을 얻는다? 아 그거는 난 참 난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에서는 요새 안 나오지만 다 나온 게 야당복이에요. 야당복.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복. 예. 그게 이제 하나씩 공천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김영호가 가고 나면 황교안의 시간이 돌아오고 황교안의 시간이 돌아오면 선거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못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제 박원석 의원님은 미래통합당 공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인물난이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 내에 이른바 이제 힘의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또 통합을 주도했던 박형준 전 의원도 그렇고, 이게 전부 친이계들이에요. 구친이계들. 아,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이 좌절된 맥락도 그렇고,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김종인 전 대표하고 친이계는 불구대천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비대위원을 하면서 과거에 한나라당 친이 학살했죠. 거길 다 날렸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의원 살리고. 네. 근데 이게 좌절된 맥락을 봤을 때 지금 황교안 대표 옆에서 어쨌든 의사결정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게 친이계들이 여기저기서 공천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뭔가 이게 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미래통합당 내에 힘의 관계가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성국 씨가 여기 격분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말하자면 격분할 만하죠 거기는.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례를 금치 못했던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막 격분할 만하죠 친박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친박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 김재원, 예.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뭔가 하여튼 저 내부에 이 세력 다툼의 이 흐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황교안 리더십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선거 때 선장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근데 이 리더십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어디나 짬밥이 최고예요. 리더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현장에 투입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책 속의 지식은.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정치 입문한 지 몇 년이 2년 됐나요? 그러니까요. 1년 됐어요. 작년 2월에 됐잖아요. 2월 27일에.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밖에 안 된 리더십으로 총선판이라는 큰 판을 이끌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 김종인이든 김영호이든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하기도 힘들고 내부 리더십으로도 힘들고. 근데 이게 지금 한성교 대표에게 이제 전 대표가 됐군요. 가장 믿던 사무총장이고 대학 선후배잖아요. 이게 딱 우리 속담에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보통 정치 고수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공개적으로 비명 안 지르죠. 그런데 너무 크게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아니 학교 1년 후배라고 믿는다는 자체가 웃기는 아니, 얘기죠. 사무총장이었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도 학교 1년 후배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교안 대표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부에. 그러니까 보통 정치는 사실은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지분. 그건 사람이고 그리고 대중적 지지율인데. 아니면 미래고. 예. 그렇죠. 그런데 뭣도 없지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돈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네. 요새 돈으로 정치 못해요. 드러나면 금방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한성교 전 대표와 황교안 대표 문제도 저는 한마디로 짬밥의 승리였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비명을 너무 크게 지르다 보니 이제 구원 세력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성교 전 대표가 돼버리고 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리더십을 논할 시기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전쟁에서는 선장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원톱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톱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예, 더 원톱을 중요한 건 네. 구상이 있어서 내가 원톱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네. 그러니까 투톱을 하려 그랬는데 원톱이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저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번 총선의 큰 리스크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이 리더십 체제에서 선거를 지휘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 선거도 지금 뭐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를 지원하고 지휘한다는 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지는 순간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고 그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럴 만한 경험이 쌓여 있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사실은 그 과거에 의전 총리하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써준 메시지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선거 치러본 게 저번 보궐선거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총력전을 피는 선거고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찬 대표는 뭐 선거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메신저가 너무 경량급이고 그리고 그 메신저의 메시지가 뭔가 새로움이 없어요. 여기가 무슨 뭐 중도 통합 이런 걸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미지상으로는 근데 황교안한테는 중도가 없잖아요. 그 태극기가 어른거리고 뒤에 전광훈이 어른거리고 아니 그럴 거면 박근혜 사실은 편집할 때 감사합니다 하지 말든가. 차라리 김종인 그 전 대표를 데려왔으면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데려왔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버되는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부의 이제 친이의 반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참 김종인 형님 보면서 느낀 건데 이 형님은 어떤 형이에요? 능력이냐면은 아니 나한테 형님이지 뭐 원석이 형 안 그래? 아니 나는 형이라 그래도 되는데 좀 있으면 80인 양반한테 형은 좀 네. 그렇지. 작은 아버지네,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예. 삼촌. 예. 우리 아버지를 모독합니까? 그런 작은 아버지 본 적 없어요. 아저씨.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김종인 그 형님을 보면은 이 형님은 뭐 무슨 선거의 뭐 마술사다, 미다스의 손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형님의 능력은 뭐냐면 인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뭡니까? 이길 것 같은데 붙어요. 아, 근데 그건 이제 일반의 상식과 일반의 그런 어떤 그래요? 전망을 뛰어넘어. 근데 저번 민주당이 아니, 자기만의 촉이 있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 촉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감각이 그 촉은 있군요. 인정해줘야 돼. 예. 근데 그 촉이 뭐 맞은 건 한 2번 정도 했어요. 새누리당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그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 형님이 그 미래통합당 가려다가 말았던 걸 보니까 여기는 날 샜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는 김종인 그 이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역량은 뭐냐면 미디어를 잘 다뤄요. 네. 이분이 미디어하고 만나가지고 미디어를 다루는 방식이 뭐냐면은 상대에 대해서 세세한 평가를 안 해. 그냥 확 거. 지도자감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면 그게 헤드라인으로 쭉 뽑히는 거예요. 안철수는 지도자감이 아니야. 네, 맞아요. 황교안은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서두에 두 갈씩으로 상대에 문재인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아니 그런 사람이다. 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한마디로 딱 규정해 놓고 시작하니까 언론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화법을 가지고 그분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아니 근데 그분이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예. 선거에 있어서 뭐 대단한 역량을 가졌다는 건 약간 좀 그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폐가 있는 게 그분은 선거를 비례대표 선거 이외에 딱 한 번밖에 안 치러봤어요. 근데 졌잖아요 이해찬 대표한테.
아 그래서 이제 불구대천이죠. 그렇죠. 그 사이도. 그 지난번에 공천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사천한 거죠. 아니, 그분이 그럼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대선 후보 중에라든가. 아니 뭐 칭찬했다가 곧 했다가도 했다가도 바로 네. 바꿉니까 말을? 했다가도 자기 입맛에 벗어나는 순간에 나랑 안 맞으면 예, 지도자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황현희는 개그맨감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야. 예, 뭐 지금 걔가 안 하니까. 그 뭐, 웃기지도 예. 않은 황현이 뭐 갖다 써서 뭐예요. 네. 뭐 이렇게 해야지 한마디. 누구세요? 그런 얘기를 해봐요. 전 바로 그럴 것 같아요. 예. 길